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디버깅을 통해 배우는 리눅스 커널의 구조와 원리의 저자 김동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9.6절에서 다루는 스레드인풋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코드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4.9.6절의 이제 내용을 읽어보면 스레드인풋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그런 코드를 볼 수가 있는데요. 4.9.6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그림이에요. 4.9.6절에 이제 여러 코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제 요 자료 구조의 관계를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맞춰서 코드를 분석하셨으면 좋겠고요. 4.9.6절을 제가 쓴 그 목적도 이 구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제 이런 자료 구조로 이제 테스트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와 스레드 인포가 이런 이제 자료 구조 관계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소스를 이제 같이 분석을 해야지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제 코드를 이제 관련된 내용을 분석을 이제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스택의 최하단 주소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택의 이제 최상단 주소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스택은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공간을 의미하고요. 프로세스는 이제 보시면 이 화살표 방향과 같이 아랫부분에서 윗부분으로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공간은 자신의 스택 공간이에요. 어찌 보면 운동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스택이 쭉 이렇게 자라다가 이제 뭐 이 정도의 함수를 이제 다 실행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겠죠. 그리고 스택 최상단 주소에 스레드 인풋 구조체가 위치한다는 이제 내용은 이제 저번 강의 동영상에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네, 근데 스레드 인풋 구조체의 이제 여러 필드를 보시면 뭐 플래그나 필드도 있고 프레임드 카운트 필드도 있고 여러 필드들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그 중에서 요 태스크라는 필드는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를 가리켜요. 보시면 태스크는 이렇게 화살표로 이제 눈을 따라가 보시면 이 부분이 태스크 디스크립터거든요. 태스크 디스크립터는 사실 이만큼 있겠죠. 이게 굉장히 좀 그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필드 중에 아주 일부분만 표기한 건데 뭐 하여튼 이 PPT 이 페이지를 넘어서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필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스레드 인풋 구조체의 태스크 필드는 프로세스의 이제 태스크 디스크립터 시작 주소를 저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스택이라는 그 필드는 이제 스택 최상단 주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정보를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의 그 속성 정보를 담고 있는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만 알고 있으면 이제 스택 최상단 주소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스레드 인풋 구조체의 주소만 알고 있으면 이제 요 태스크라는 필드를 통해서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제 뭐 중요한 이유는요. 이어지는 4.10절에 이제 current라는 매크로와 그 current thread info라는 매크로를 설명을 드리는데, 그 매크로 코드의 동작 원리의 기반 지식이 이 내용이에요. 조금 더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쭉 이제 자라고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데, 그 언제든 프로세스가 실행 중인 스택의 주소는 낚아챌 수가 있어요. 그 어셈블리 코드를 통해서 낚아챌 수가 있는데, 현재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스택 주소를 알면요. 언제든지 프로세스의 스택 최상단 주소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세스에게 할당되는 스택 그 주소는 0x2000바이트로 얼라인을 딱 맺어서 할당해 주거든요. 그 원리에 따라서 스택 주소를 이제 가로 채면 스택의 최상단 주소를 알 수가 있고요. 스택 최상단 주소에는 이제 threadinfo라는 구조체가 있잖아요. threadinfo 구조체에 task라는 필드를 통해서 task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이 내용이 이번 동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PPT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task struct 구조체의 스택 필드는 프로세스 스택의 최상단 주소를 가리키고요. 프로세스 스택의 최상단 주소에 있는 threadinfo 구조체의 task 필드는 task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를 가리킵니다. 프로세스 스택의 주소나 task 디스크립터의 주소만 알면 스택의 최상단 주소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어서 관련된 이제 코드를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DUP task struct 함수부터 코드를 분석하려고 하는데, 이 DUP task struct 함수는 프로세스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호출이 되죠. 좀 기억날런지 모르겠는데 copy process 함수에서 이 함수가 호출이 돼요. 이 함수에서 이제 호출되는 이제 핵심 함수를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alloc task struct node라는 함수와 alloc thread stack node라는 함수인데요. alloc task struct node 함수는 이제 슬럽 할당자를 통해서 task 디스크립터인 이제 task struct 구조체를 할당받는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요. 이 함수는 프로세스의 스택 공간을 할당받는 역할을 하는 함수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함수를 호출을 하면 이 스택 공간을 할당받는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 자료 구조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분석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 코드의 이제 구현부인데요. 코드는 이제 위치는 여기 있고요. 여러분들 이 링크를 가시면 똑같은 소스 코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7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7번째 줄은 이제 alloc task struct node 함수를 호출해서 task 디스크립터에 할당받는 이제 함수인데, 보시면 이제 이 함수를 호출해서 반환 갚는 값 있잖아요. task. 저는 task라고 발음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 지역 포인트형 지역 변수의 타입이 보시면 task struct이라는 구조체예요. 이 구조체는 이제 그동안 아주 많이 알아봤죠. 이제 이 구조체의 정체는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task 디스크립터죠. 자, 이어서 11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이제 alloc thread stack node 함수를 호출해서 프로세스의 스택 메모리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 라즈베리 파이인 경우에는 이제 ARM 버전 7 아키텍처인데요. 기반에서 도는 이제 ARM 프로세서 기반 CPU에서 구동되는데, 이게 32비트 아키텍처예요. ARM의 32비트에서 구동되는 그 커널 코드는요, 프로세스의 스택 그 사이즈가 0x2000바이트로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스택의 사이즈가 이제 다시 이 모델로 돌아가시면 스택의 최상단 주소가 이제 이 주소로 돼 있고, 최하단 주소가 이 주소잖아요. 이 주소를 빼면 이제 0x2000이죠. 다시 코드를 보시면요, 이제 여기 스택이라는 포인터형 변수에다가 이제 스택의 최상단 주소의 주소를 이 스택이라는 주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됩니다. 14번째 줄은요, 보시면 자, 이게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포인터형 변수잖아요. 이 변수에 스택이라는 필드에 이제 액세스를 해서 여기 보시면
프로세스의 스택 최상단 주소에, 그러니까 요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스택을 저장을 합니다. 이어서 15번째 줄을 보면요.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주소를 threadinf 구조체의 태스크 필드에 저장하는 이제 기능을 하는 함수가 요 함수입니다. 보시면 이제 threadinf 구조체의 태스크 필드가 이제 프로세스의 속성 정보를 나타내는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를 저장하는 이제 요 화살표 보이시죠? 요 코드가 실행이 되면 이제 이런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14번째 줄을 코드를 실행하면 요렇게 이제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스택이라는 주소가 필드가 이제 프로세스의 스택 최상단 주소를 가리키게 되고 15번째 줄을 실행하면 이렇게 threadinfo의 task라는 필드가 프로세스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시작 주소를 가리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코드가 좀 제일 중요합니다. 예. 이어서 setup thread stack 함수를 좀 분석하겠습니다. 보시면 함수의 이제 인자로 이제 두 개의 인자를 받는데요. 이제 org라는 포인터형 인자는 부모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이고 p는 생성하려는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 줄은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의 threadinf 구조체의 필드를 자식 프로세스의 threadinf 구조체에 복사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줄은 threadinf 구조체의 태스크 필드에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를 저장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제 그동안 그 프로세스 스택 공간에 액세스에서 나올 수 있는 threadinfo 구조체의 task란 필드와 그리고 태스크 디스크립터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프로세스 스택 주소에 접근하게 되면 프로세스 스택 주소를 알게 되면 프로세스 스택 최상단 주소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세스 스택 최상단 주소에는 threadinfo 구조체가 있죠. 네, threadinfo 구조체의 태스크 필드에 접근할 수 있고요. 태스크 필드는 이제 프로세스의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를 이제 저장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스택 주소만 알게 되면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제 비슷한 이제 뭐 관계인데요. 태스크 디스크립터 주소만 알면 프로세스의 스택 최상단 주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threadinfo와 이제 task struct 메모리를 할당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alloc task struct node 함수는 task struct 메모리를 할당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이고, 이제 alloc task struct node 함수를 보시면 kalloc kman cache alloc node 함수를 호출해서 지정한 슬럿 캐시를 활용해서 이제 메모리를 할당을 받습니다. 슬럿 캐시에 대해서는 그 14장의 마지막 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으니 이 내용 14장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alloc thread stack node 함수를 분석하겠습니다. 페이지 하나당 0x 1000바이트이기 때문에 두 개의 페이지니까 0x 2000바이트 크기의 물리 메모리를 확보를 해서 이제 이 물리 메모리를 가상 메모리로 반환해서 threadinfo 구조체로 반환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이제 요 alloc thread stack node 함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threadinfo 구조체에 있는 이제 task 필드와 task 디스크립터의 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